조선왕조 야담실록 백문백답 제1화 500년 조선왕조를 개창한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 왕이 된 무사밤에 무슨 꿈을 꾸었나? 왕이란 자리는 바람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처럼 늘 불안하다. 태조 이성계. 그의 이름은 오늘날 영웅의 표상으로 남아있지만 그 밤, 왕이 된 첫날 밤만큼은 누구도 그의 마음을 모른다. 세상은 그가 전장에서 1000명을 베고 나라를 세웠다지만 진짜 밤의 역사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다. 고려의 마지막 불씨가 꺼지던 1392년 7월 17일 그는 군신의 추대를 받아 58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다. 이날을 두고 사람들은 조선왕조 500년의 시작이라고 했지만 이성계 자신은 달랐다. 그는 왕좌에 앉아도 한순간도 검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이성계는 태조가 되기 전까지 그저 전장을 누비던 무장이었다. 그러나 고려의 패망과 권문세족의 몰락, 그리고 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의 치열한 각축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세울 나라의 그림자를 이미 오래전부터 꿈꿔왔다. 전장에서 수많은 목숨을 구하고 또 베어내며 그 밤마다 자신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를 느꼈다. 위화도 회군, 그 마지막 칼끝이 고려의 운명을 끊어냈던 날, 그는 말 위에서 꿈을 꾸었다.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손에 의해 피로 물든 칼, 그 칼이 결국 자기 목을 겨눌 수 있다는 사실을. 태조가 된 첫날 밤, 그는 홀로 대궐 깊은 침실에 앉아 두려움과 환희,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에 젖는다. 신덕왕후 강씨가 곁을 지켰지만 그 눈빛마저 흔들린다. 궁궐뜰에서는 아직 고려의 유령들이 배회하고 술 취한 장수가 남몰래 눈물을 삼키는 소리가 들려온다. 왕자는 생각보다 차갑고 무겁다. 그는 그 밤 어린 시절 황해 바닷가에서 들었던 늙은 무당의 말을 떠올린다. 세상 모든 왕은 피와 눈물의 씨앗을 먹고 자란다. 그 자리에 오르면 네가 세운 성곽이 무덤이 되고 네가 이룬 왕조가 언젠가 또다시 누군가의 피로 뒤덮일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태조 이성계는 왕이 된 첫날 밤 기묘한 꿈을 꾸었다. 사방이 어둠에 잠긴 궁궐, 달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밤에 자신이 용으로 변해 구름 위를 떠돌다. 피비린내 나는 계곡으로 떨어지는 꿈이었다. 그 계곡 끝에는 한 무리의 백성들이 앉아 울고 있었다. 그때 어딘가에서 피에 젖은 하얀 옷을 입은 사내가 다가와 이렇게 속삭였다. 네가 세운 나라가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면 다시 이 땅은 피로 물들리라. 그 소리에 놀라 깨어난 이성계는 한밤중에도 칼을 쥔 손을 풀지 못했다고 한다. 역사는 그를 영웅이라 부른다. 하지만 야담은 그의 밤이 얼마나 깊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자신의 피로 쓴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보여준다. 태조는 그 밤 이후 왕자를 결코 온전히 믿지 않았다. 항상 경계하며 때로는 자신의 아들들조차 두려워했다. 결국 두 차례의 왕자의 난, 피로 뒤범벅된 궁궐, 아들 방언의 쿠데타, 신덕왕후와 신의왕후, 그리고 자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혈연과 인연의 비극. 태조의 밤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한양 천도 이후 그는 궁궐 담 너머에서 자주 한숨을 내쉬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낮에는 천하의 주인이나 밤에는 만인의 죄인이 되는 일.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피를 닦지 못한 손, 자신의 발밑에서 웅크린 백성들의 한숨, 왕자를 노려보는 옛 권신들의 그림자가 함께 있었다. 그 밤 이성계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역사의 시작점에 홀로 선 가장 외로운 사내였다. 조선의 시작은 빛나는 영웅담이 아니라 그렇게 깨어있는 밤과 꿈과 환영, 그리고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태조 이성계, 왕이 된 무사. 그 밤의 꿈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마지막까지 벗지 못할 그림자의 씨앗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성계와 정도전의 우정. 이성계와 정도전의 우정은 조선왕조 창업사에서 가장 극적인 동맹이자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 정치적 우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장 깊고 복잡하게 새긴 관계였다. 둘은 단순한 주군과 신하, 혹은 군사와 참모 이상의 운명적 동지였다. 그들의 만남은 혼란스러운 고려 말
거대한 격변기에서 서로의 꿈과 약점, 한계와 집착을 읽어낸 동시대인의 연대였다. 정도전은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신진사대부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다. 성리학의 이상국가, 백성을 위한 새로운 질서, 부패한 구질서의 철저한 타파를 꿈꿨다. 그러나 그의 비전은 말로만 세상을 움직이기엔 세상이 너무 거칠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뜻을 품은 칼을 필요로 했다. 이성계는 그 칼이자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무장이었다. 용맹과 결단, 그리고 현실 감각까지 겸비한 그는 고려의 마지막 용장이었지만 스스로의 운명이 어디로 향하는지 오랫동안 고뇌했다. 정도전이 처음 이성계에게 다가간 건 그가 단순히 군사적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둘의 우정은 서로를 보완했다.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새로운 나라의 설계도와 비전을 줬고, 이성계는 정도전에게 현실에서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권력과 명분, 그리고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함께 고려의 마지막을 해체하고 위화도, 회군을 통해 조선왕조의 새벽을 열었다. 하지만 이 우정은 한계와 비극도 품고 있었다. 나라를 세운 뒤 두 사람의 길은 점점 달라진다. 정도전은 이상적 법치와 개혁을 꿈꿨지만 이성계의 집안과 무장 세력, 그리고 그의 아들 이방원 등 현실의 힘은 점점 정도전을 위협했다. 이성계 역시 왕이 된 뒤 정도전이라는 천재적 혁명가가 과연 왕조시대의 질서에 적합한가라는 질문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를 미워하지 못했다. 야사와 기록에는 이성계가 정도전의 죽음을 듣고 깊이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내가 그를 지키지 못했으니 진짜 군주는 아니었다는 말과 함께 이성계와 정도전의 우정은 같은 꿈을 품은 두 사람이 서로를 필요로 했던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렬한 동맹이자 동시에 그 꿈을 지키지 못한 시대의 비극이었다. 오늘날 둘의 관계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 필요한 우정은 언제나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르고 그 끝은 아름답거나 잔혹하다는 교훈으로 남는다. 이성계와 정도전의 우정은 역사가 잊지 못할 조선, 창업의 빛과 어둠, 그리고 인간의 꿈과 한계가 교차하는 한국사 최고의 드라마였다. 밤마다 어좌에 앉는 태조 이성계의 혼령. 조선왕조를 개창한 태조 이성계의 만년은 아들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으로 얼룩졌다. 특히 다섯째 아들 이방원 훗날 태종이 자신이 총애하던 세자 이방석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자 태조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아들 이방원을 증오하며 함흥으로 떠났고 죽을 때까지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야사에 따르면 태조 이성계가 승하한 후 그의 혼령이 밤마다 경복궁 근정전의 어좌에 앉아 국정을 논한다는 섬뜩한 소문이 궁궐에 퍼졌다. 근정전은 왕이 공식적인 업무를 보고 신하들을 접견하던 정전으로 태조가 생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었다. 궁궐의 나인들과 내시들은 밤늦게 근정전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알 수 없는 인기척이나 낮은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태조의 혼령이 어좌에 앉아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혹은 한숨을 쉬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 태조의 혼령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전해진다. 그는 밤마다 인정전 쪽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그리워하거나 혹은 아버지의 혼령이 자신을 원망하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태조의 혼령이 어좌에 앉아 국정을 논한다는 이야기는 태종에게는 끊임없는 죄책감을 상기시키는 것이었고, 동시에 왕위 찬탈의 정당성을 흔드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다. 태조의 혼령은 단순히 죽은 왕의 영혼이 아니라 왕위를 탐한 자에게 들이운 저주이자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였던 셈이다.